안녕하세요. 자, 앞에 또 제가 재밌는 난초를 하나 내놨는데요. 이 난초가 지금 호피반처럼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잎 기부 중반 정도에서 끝까지 이렇게 중간에 마치 호피반처럼 반을 띄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에서 나온 홍화수심이에요. 근데 제가 문의가 한동안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이게 나와서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자, 한동안 굉장히 추웠습니다. 진짜 뭐 동해 걱정할 정도로 그 북극에서 우리나라 그 중간에 한기가 북극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게 안 물러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베링해 쪽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따뜻해졌는데 예보상으로는 일단은 현재 이달 중순까지는 큰 추위가 없을 걸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기회가 생기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겨울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연에 있는 난초들이 그 소위 이제 우리 낙엽이 떨어지는 그 상록 말고 이제 낙엽수들이 있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난초들이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죠. 노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난초들이 입이 타지 않습니다. 물론 그 화렵수 지대가 지나치게 많을 정도면 입 수명이 굉장히 짧아져요. 반면에 입이 누렇게 뜨고 입이 전체적으로 짧죠. 자, 입이 수명이 짧아지는 대신에 표면은 보면은 약간 맨질맨질, 반들반들합니다. 우리 뭐 큐티클라층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윤기가 있는 동백잎에서 그런 거 많이 보이죠. 자, 특히 이제 그거는 섬지방에 많이 살기 때문에 더 그렇고 흑산도 가면 정말 기가 막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륙에 우리 뭐가 있습니까? 그 1월 비비추 아시죠? 그 여름에 보라색으로 피는 거. 그곳 아종인데 흑산도에는 그냥 아마 떨어진 게 대략 한 몇만 년 되겠죠. 뭐 적게는 15,000년, 길게는 한 뭐 3만 년 이렇게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똑같은 품종이에요. 근데 그게 떨어져서 환경이 다르니까 그 해풍과 그 아주 거친 환경을 이기려고 아주 왁스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게 큐티큘라층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나 번들번들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무늬종이 아주 인기가 좋잖아요. 춘남 못지않게 일반 무늬종 좋아하시는 분들이 흑산도 비비추 오면 알아줄 정도로 거기 가면 전부 다 그래요. 그런 거를 봤는데, 자, 그렇듯 춘남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겨울에 빛을 많이 줘라. 근데 도대체 얼마나 줘야 많이 주는 건지 그것도 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내놓는 걸 보면은 대략 한 겨울에 많이 좀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12,000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틀리고 키우신 분들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15,000까지 얘기를 해요. 또 그보다 더 들어올 수 있으면 더 들어와도 된다. 우리가 이제 이제 포화점이 있고 보상점이 있는데, 뭐 보통 보상점은 1000에서 2000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포화점은 뭐 2만에서 3만 얘기를 합니다. 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빛이 과연 들어오느냐? 그렇지는 않죠. 난실 환경상 15,000에서 많이 들어와야 뭐 한 2만 눅수 들어올까요? 겨울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울기도 그렇고 또 위에 여러 가지 또 그 장치를 통과해서 들어오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빛을 더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난실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난실이 낮에 온도가 좀 올라가는 데 있어요. 한 13도에서 15도 그런가 하면은 안 올라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굳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변화가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이 참 무섭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왜 빛을 겨울에 더 주는 게 낫느냐?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봄에 우리 이제 그 냉해 피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 데서 키웠을 때와 뭐 한 2, 3천 룩스 되는 데서 키웠을 때와 8천 룩스 이상에서 키웠을 때 냉해 오는 빈도수가
물론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요. 확실히 빛을 많이 준 큐티클라층이 형성이 주 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큐티클라층이라는 것은 표면이죠. 겉표면, 햇빛이 닿는 쪽. 그런데 데미지가 오는 쪽은 기공 쪽이거든요. 자, 이게 직접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예, 그래도 확실히 덜 온다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냉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뭐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기회 같아요. 요때 좀 빛을 좀 주어서 좀 강하게 키우는. 자, 대신에 이제 꽃다른 쪽 조심해야 돼요. 얘들은 여본이 올라가면 봄이 온 줄 압니다. 그래서 꽃대가 움직여요. 그래 이제 그거는 좀 하단에 좀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키우신다면 더 좋고, 지금쯤이면 개화실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옮겨 뭐 별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반 난초를 빛을 좀 주어서 강하게 키우고 싶다.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이 방법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중간에 또 바꿨다가 다시 또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뭐 실험 삼아 해보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 자문을 많이 받는 분도 받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빛을 많이 주고 겨울에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 내병성, 잎 수명이 짧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좀 짧아지고, 그 다음에 그 수명이 뭐냐면 수명도 짧아지지만 길이도 짧아집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장단점을 먼저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이대로 가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늘리기도 합니다. 올해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좀 가을 광량이 좀 부족했다. 그럼 겨울에 광량을 늘립니다. 그렇지 않고 충분하다 생각하면 굳이 따로 늘리지는 않고요. 가을 광량이 때 많이 늘렸을 때도 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을 광량을 주로 많이 늘리고, 겨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설하우스는 광량을 확 늘려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방향이 안 맞으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하고, 그래도 최대한 늘려주는데, 그런데 추울 때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추울 때는 우유를 열지를 못하기 때문에, 측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지만 이제 지금은 기회가 됐죠. 그러니까 1월달 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현재는 그런 방법 미리, 워낙 날이 지금 좋잖아요. 여기 보령 같은 경우는 추워야 영하 1도예요. 그러면은 낮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광량이 좀 좋으면 좋으련만, 아직까지 여기 해안은 눈구름이 계속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아직 해수온도가 좀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구름이 항상 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량을 늘려주려고 뭐 심지어는 안에 있는 실내 등까지 더 켜요.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